안녕하세요. 심플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상장된 원자력 ETF 3개 비교해 봅니다. 바로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그리고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슬렉트 ETF인데요. 제가 이전 한 1년 정도 전에 에이스 상품과 하나로 상품 2개 비교해 드렸었고,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슬렉트 상품도 별도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종목 변경도 있었고, 종목 비중도 달라졌고, 해서 이번에는 세 상품 모두 비교하면서 업데이트 해봅니다. 한 1년 정도 전이었어요. 벌써 작년 4월 19일에 이 두 상품 비교했을 때 각각 투자된 자산 규모가 106억 원, 66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투자되어 있는 자산 규모는 에이스는 163억 원, 한 60억 원 정도 유비됐고요.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ETF 같은 경우는 520억 원으로 자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슬렉트 상품은 7월 12일 기준으로 64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자력 관련된 ETF에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배금은 일단 명시되어 있는 것 기준으로는 상황에 따라 지급, 그리고 KB스타는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KB스타는 분배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익률은 매우 좋아요. 최근 3개월 수익률 보시면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 요 에이스와 하나로 상품 수익률이 좀 더 좋은데 각각 25.43%, 26.5% 정도이고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KB스타는 15.34%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은 항상 어느 기간으로 끊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1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로와 KB스타가 70% 이상대로 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배금 한번 바로 비교해 볼 텐데요. 실제로 운영이 된 지 2022년 하반기, 중하반기에 모두 출시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분배금 실제 지급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에이스 상품하고 하나로 상품은 모두 연 1회씩 좀 지급이 됐고요. 보시면 에이스는 가장 최근에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주당 180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이전에는 120원 지급이 됐습니다. 하나로는 130원, 75원 지급이 됐고요. KB스타는 실제로는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금 제가 이전에 이렇게 비교해 드릴 때 당연히 주가에 따른 분배율도 좀 다르지 않느냐 해서 분배율까지 한번 계산해 보면 가장 최근 분배금 기준으로는 에이스가 1.19 분배율 보이고 있고 하나로는 0.82% 분배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2일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여기서 19,000원 또 혹은 17,000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뒤로도 ETF 주가가 크게 상승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수 수수료 수익인데요. 일단 제가 이전에 그 보수나 수수료, 운용 보수 이외에도 숨어있는 기타 보수, 매매 수수료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시간이 출시된 지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기타 보수, 매매 수수료까지 굉장히 빠르게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영상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에이스 원자력 테마 딥서치는 총 운용 보수 0.3, 기타 보수까지 더해서 0.443이고 하나로 원자력은 운용 보수 0.45 했을 때 0.571호입니다. 아무래도 글로벌이 좀 더 운용 보수가 높은 것 같아요. 글로벌 같은 경우는 1.1012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성 종목 비교하기 이전에 기초 지수부터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새 상품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전에 두 상품 그리고 한 상품 별도로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KB스타 글로벌 원자력은 상품명에 글로벌이 들어간 것처럼 아실 수 있듯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슬렉트 기초지수부터 좀 살펴보면 먼저 아이슬렉트 글로벌 원자력 지수를 따르고 있고요.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원자력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AI 기반 키워드로 필터링을 해서 추출을 합니다. 여기에 활용되는 키워드들이 뭐 뉴클리어, 파워, 기술, 또 우라늄 프로젝트, 우라늄 컨센트레이트, 그리고 소형 원자료 모듈 SMR, 또 EU 텍소놀로지 등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원자력 및 원자력 발전 확대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을 우선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각각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매기고 또 산업 연관성을 따진 다음에 또 시가총액을 감안해서 종목을 선정하는데요. 우선 구성 종목의 비중이 있습니다. 지역 비중이 있는데 우선 해외가 70%, 국내가 30%로 가져가게 되고, 각각 그 70%와 30% 안에서 각각의 기업들을 유동시가 총액 가중 구성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4회 분기별로 종목 변경 혹은 비중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에이스하고 하나로를 살펴볼게요. 우선 에이스는 25개 종목을 기준으로 좀 담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아예 그 기초지수 설명에 나와 있고요. 원자력 관련 산업에서 조금 더 하나로보다는 좀 더 브로드하게 고르게 좀 담으려는 그런 키워드 필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 건설, 설비, 부속, 기술, 납품, 운영, 원재료, 설계, 기자재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종목 수도 많지만 종목당 그 비중도 상대적으로 좀 고르게 가져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당 10%대를 담으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변경이 있기 때문에 6월, 12월 기준으로 종목 변경, 종목 비중 변경이 이루어진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는 에이스보다는 종목 수가 작아요. 20개 정도로 시가총액 순으로 필터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때 들어가는 그 키워드가 원자력, 원자로, 또 원자력 플랜트, 원자력 해체, 고압 전력기기, 전력 변압기, 고압 차단 등의 키워드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구성 종목에서 캡이 15%로 에이스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종목 비중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역시 연 2회 종목 변경과 비중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각각의 ETF에 담겨져 있는 구성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12일 기준이고요. 담겨져 있는 모든 종목을 좀 정리해 둔 표입니다. 우선 KB스타 글로벌이 아무래도 그 기초지수단부터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얘는 조금 차치하고 보면 에이스하고 하나로 제가 담겨져 있는 종목 중에 일부를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두었죠. 그게 바로 그 해당 ETF에만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이스 같은 경우는 GS 건설, 대한전선, S&T 에너지, 성강밴드, 그리고 기타 기업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로에도 하나로에만 담겨져 있는 그 종목이 재룡전기, 우진엔텍, G2파워, 수산, 인더스트리, 그리고 비츠로테크 기업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비중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기업이 굉장히 크다. 어떤 종목이 담겨져 있어? 그런 종목에 대한 그 상위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KB 글로벌 같은 경우 제가 연두색으로 칠해둔 부분이 국내 기업이거든요. 이 국내 기업이 33.43% 정도 현재 담겨져 있고, 이 모든 기업들 역시 에이스와 하나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에이스 하나로 KB스타에 담겨져 있는 좀 공통 종목들 비교해 보면 이런 비중 차이가 납니다. 제가 ETF 비교해 드릴 때 항상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종목을 하단에 두고 거기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이스하고 하나로 같은 경우 지금 여기 노란색 부분까지 담겨져 있는 기업들 한번 보면 현대일렉트로닉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또 한국전력, 현대건설, LS 일렉트릭까지 상당히 비슷비슷하게 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특히 에이스와 하나로 같은 경우는 담겨져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기업들이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특히 이 탑 기업들의 비중 차이입니다. 방금 언급드린 요 5개의 요 기업들의 비중이 하나로가 월등히 크거든요. 그래서 보면 국내 탑 종목 비중이 에이스에는 47.5%, 하나로에는 무려 70% 가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서 여기가 조금 더 선방한 것 같고요. KB스타 글로벌에는 국내 기업 중에 앞에서 언급드린 요 5개 탑 기업이 26.2%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초지수 짚어드렸듯이 연 2회 정도 종목 변경, 비중 변경이 있기 때문에 한 12월 정도에는 다시금 종목당 캡이 씌워지면서 종목 비중이 있으리라는 점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개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같은 최근에 이제 전선주가 꼭 원자력 산업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그 전환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특히 지금 미국의 리슈어링 그런 산업을 다시 끌어올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공장 건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선주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이런 5개 기업의 주가를 꼭 확인하시고 좀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슬렉트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ETF의 특징은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우선 국내 기업 비중이 33.4%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 글로벌 기업들로 채워져 있는데, 사실 글로벌 기업들 뭐 URA라든지 이렇게 글로벌 우라늄 이런 ETF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ETF와 이 ETF의 차이점 뭐냐면, 일단 여기에는 국내 비중이 이렇게 30%가량 들어간다는 점이 좀 다르고, 또 아무래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이기 때문에 연금 계좌라든지 ISA 계좌에서 좀 배당 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분배금 지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메리트로 적용될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ETF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탑 기업들의 비중입니다. 탑2가 무려 46%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탑5가 7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탑2에 들어가는 기업이 바로 미국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기업이랑 또 캐나다의 카메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기업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티커는 우선 CEG입니다. 보시면 이 빨간색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빨간색 차트 이 기업이 지금 최근 연초 이후 주가가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YTD로 86% 상승했고 1년 132%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S&P 500 기준에 비해서도 상당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매우 좋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단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만 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미국의 이제 에너지 전반적으로 전력, 천연가스, 에너지 관리 서비스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에너지 기업인데,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큰 상관없이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좋게 지금 여겨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해보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KB스타 글로벌의 이 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5%나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그 ETF 주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탑2 기업이 바로 이 카메코 기업인데요. 이 카메코는 캐나다 기업이고, 앞에 그 설명드린 콘센트레이션이랑은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바로 우라늄 채굴에 포커스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그 우라늄 채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업의 주가는 최근에는 조금 업다운이 있으면서 조금은 눌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기업을 이렇게 찝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ETF의 이 두 기업의 비중이 무려 46%나 현재 되거든요. 그래서 ETF를 투자하실 때 개인마다 그 성향이 다르겠지만 ETF를 좀 투자하는 마인드가, 나는 좀 잘하는 기업들을 좀 고르게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완전히 시가총액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잘 나가는 기업의 비중이 크게 가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ETF에는 이 두 기업의 비중이 거의 50% 절반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거면, 혹은 투자 중이시라면 이 두 기업의 주가도 또 실적도 확인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원자력 ETF 관련된 부분도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 이유는 사실 바이든이든 또 트럼프든 어느 누가 대선에 잡는지에 따라 상관없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좀 잘 나갈 에너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그런 대체제로서 꼭 석유
거의 트럼프는 전통적인 에너지 우호자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이 신재생 우호자인데 원자력은 그 두 정권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씩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산업이라서 원자력 ETF를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